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 중에서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 크기도 그렇고 동력 성능이나 옵션 성능, 편의사항 이런 부분이 월등히 뛰어나다 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소비자분들께서 투싼이란 차량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래, 투싼 정도면 무난하지, 투싼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저도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2016년에 투싼 모델을 출고했었습니다. 그때는 투싼 TL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차량을 4년 정도 소유를 하면서 탔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출고했었던 투싼 TL은 1.7 디젤에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결합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차량은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다르지만 변속기는 제가 타던 투싼 TL 모델과 동일한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제가 타던 투싼 TL에 비해서 이 같은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투싼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형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파워트레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신형 투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2.0 디젤, 그리고 세 번째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디젤 사는 건 조금 깨림직하고, 그리고 가솔린을 사자니 연비나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좀 더 이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더 비싼 돈을 내시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1.6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진 자체가 엄청 정숙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링 시에도 시동이 켜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 약간의 진동은 느껴지는 편이고, 그리고 오토 스탑 앤고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 스탑 앤고 기능으로 인해서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시스템이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좀 부르르 이런 느낌이 운전자에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드럽게 시동이 꺼지고 켜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투싼 미션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많은 분들께서도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6 터보 가솔린에 당연히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주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로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지 않았고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막히는 구간을 운전하잖아요. 그럼 확실히 좀 이렇게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차했다가 이렇게 재출발할 때 이렇게 약간 말 타는 느낌, 확 이렇게 누가 내 뒷머리를 잡아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거는 딱 제 앞에 투싼 TL 모델이 있는데, 투싼 TL을 탈 때도 똑같았어요. 제가 투싼 TL을 타고 출퇴근할 때 막히는 구간을 주행할 때 항상 이렇게 출발하고, 그리고 제동했다가 다시 또 출발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6년이 지났음에도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울컥거림, 그리고 이 투싼에 들어가 있는 DCT는 건식 DCT입니다. 아마 최근에 산타페나 소렌토까지 고려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그 차도 DCT잖아, 똑같은 DCT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8단 습식 DCT입니다. 지금 이 차는 7단 건식 DCT고요. 그래서 단수도 다르지만 방식도 달라요. 건식과 습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건식과 습식의 가장 큰 차이는 냉각 성능에 따른 이런 퍼포먼스의 차이, 그리고 건식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있어서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높은 출력을 내는 차량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식은 고성능, 고출력 차량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5 터보에는 8단 습식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코나나 투싼 이렇게 낮은 등급에 있는 모델들은 건식 DCT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2.5 터보에 8단 습식 DCT가 적용된 산타페 모델도 타봤지만, 이 지금 7단 DCT의 느낌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DCT지만 그 방식에 따라서 운전자는 확실히 그 다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7단 DCT가 진짜 별로다 라고 하신다면 2.0 디젤은 또 8단 자동 변속기랑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2.0 디젤을 선택하시거나 디젤은 진짜 싫은데 하신다면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또 6단 변속기랑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세요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 터보 하이브리드랑 적용된 6단 자동 변속기와 이 7단 DCT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변속되는 느낌, 그리고 변속의 빠릿함, 이런 부분은 7단 DCT가 좋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는 조금 변속이 느리고 조금 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좀 빠릿한 변속을 통해서 좀 재미있는 운전을 하기에는 이 7단 DCT가 6단 자동 변속기보다는 좀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뭐 투싼을 재밌게 운전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재밌게 운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달릴 때는 7단 DCT도 크게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서다 막히는 구간을 갈 때, 그때 이제 대출발하고 정지하고 재출발하고 정지하고 이럴 때가 살짝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차했을 때 시동 꺼졌는데 브르르 하면서 꺼지고 다시 살짝 브르르 하면서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요거는 아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차량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이거 신경이 좀 많이 쓰이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진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끄고 다니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껐을 때 진동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걸리고 꺼질 때 진동이 되려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냥 오토 스탑인 거는 끄고 다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쭉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초반 10% 정도는 그냥 브레이크가 그냥 이렇게 헐겁게 밟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 제동 응답성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는 그냥 날려버리고 한 10% 이상부터 밟았을 때 그때 쓱 제동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엑셀을 밟다가 제동을 하면 한 초반 10%는 그냥 쑥 들어갑니다.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고 20% 정도 밟았을 때부터 제동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혹은 좀 더 여유 있게 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신형 투싼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부분 변경이지만 파워트레인은 바뀌지 않았고, 주로 실내를 풀 체인지 순으로 바꿨고, 그리고 익스테리어도 살짝 바꿨는데 전면부 위주로 바꿨고 후면부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투싼에 관심을 두셨던 분들이라면 좀 바뀌었다라고 느끼시겠지만, 투싼에 관심을 안 두셨던 분들이라면 바뀐 건가? 이게 신형인가? 그럴 정도로 미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큰 변화는 인테리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테리어는 스티어링 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이 바뀌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싼 하면 또 당연히 떠오르는 게 스포티지예요. 경쟁 모델인. 제가 6년 전에 투싼 TL을 탈 때도 딱 이 세 가지 모델 고민했거든요. 투싼, 스포티지, 그리고 소렌토까지 고민했습니다. 산타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산타페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일단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먼저 쳐낸 건 스포티지였습니다. 스포티지 디자인이 이 세 가지 중에서는 3순위 정도였기 때문에 스포티지 접어 해서 스포티지 줬고, 투싼과 소렌토 중에서 어차피 혼자 탈 건데 소렌토는 좀 너무 크지 않을까, 가격도 좀 비쌌고요. 그래서 소렌토 접어 해서 투싼만 남아서 제가 결국 투싼을 산 거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투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스포티지 살까? 아니면 돈을 좀 못해서 소렌토나 산타페 살까? 그런데 소렌토나 산타페는 좀 큰데 하다가 다시 또 이제 투싼으로 내려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스포티지와 옵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신형 투싼이 좀 더 늦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형 투싼이 스포티지보다 옵션적으로 좋은 점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뭐 크게 보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CCNC입니다.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최신 소프트웨어 시스템 CCNC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도 제가 보고 있지만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이 된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포티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운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싼을 선택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키 2입니다. 디지털 키 2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가 없어도 이 스마트폰으로 문 열고 잠그고 주행하고까지 가능한 것이 디지털 키 2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의 차이가 있어요. 스포티지는 크렐 사운드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보스 사운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를 들어봤을 때 저는 크렐보다 보스가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큰 옵션 카테고리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금액 차이는 얼마냐? 스포티지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지금 요 제가 타고 있는 게 투싼 인스퍼레이션이거든요. 투싼 인스퍼레이션이 165만원 더 비쌉니다. 물론 옵션을 제외한 금액이요. 딱 트림만 놓고 봤을 때 시그니처 대비 인스퍼레이션이 165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옵션 중에서 뭐 보스 오디오는 옵션이니까 빼더라도 165만원 정도의 차이를 느낄 정도로 매력적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빼고 나머지 두 개는 뭐 CCNC? 요게 좀 아쉽지만 뭐 선을 연결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65만원의 차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꽤나 크게 와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 금액도 차이나고 옵션도 차이날 수 있지만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가장 크게 다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스포티지 디자인이 별로야, 마치 6년 전에 저처럼 나는 스포티지 디자인이 별로야 라고 하신다면 고민 없이 결정을 하시겠죠. 뭐 165만원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다음 리뷰에서 인테리어는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뭐 간단히 인테리어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12.3인치, 12.3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이 되었고, 이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고, 이 컬럼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운전자가 직접 잡는 핸들과 직접 보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기서 터치로 조작하는 공조, 그리고 이 수납 공간도 컬럼식 기어를 쓰면서 상당히 넓어졌죠.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하지만 뭐 아쉬운 부분을 굳이 꼽으라면, 사실 저는 이 코너에 사용되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그렇게 멋지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고, 저는 되려 그 전에 투싼에 있었던 스티어링 휠이 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건 현대 마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저는 참 유치하다라고 항상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 스와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와치에 들어간 약간 형형색색 그 디스플레이여서 저는 이게 조금 아쉽다. 그래도 투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 분들도 타지만 그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타시거든요. 뭐 50대, 60대 분들도 그냥 무난하네 라고 생각을 하셔서 투싼도 많이 타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 바늘 디자인 컬러가 좀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구조나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족스러워요. 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랑 요 그래픽만 바꾸면 요쪽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무선 충전 패드의 요 위치도 괜찮고요. 뭐 이런 버튼류들의 배열이나 이 눌렀을 때 손이 닿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싼이 부분 변경되면서 파워트레인 쪽은 바뀌지 않았지만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은 좀 되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주행 컨디션으로 투싼을 주행해 봤을 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19인치 휠이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19인치가 적용되어 있음에도 주행을 할 때 크게 승차감 부분에서 아쉬움은 느끼지 못했고요. 통통 튄다거나 좀 딱딱해서 좀 불편하다, 충격이 운전자에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인치 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도 뭐 18인치를 타보진 않았지만 19인치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18인치는 좀 더 편한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9인치라고 하더라도 승차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승차감은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노면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좌우로 계속 이렇게 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크게 운전자가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언덕이 나왔으니까 언덕에서 쭉 한번 엑셀을 밟아볼게요. 언덕을 주파하는 능력도 토크가 27이지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살짝 언덕에서 엑셀을 떼니까 차가 뒤로 살짝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언덕 주행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언덕이거든요. 지금은 또 괜찮네. 네, 아까보다 좀 지금 이렇게 언덕에서 엑셀을 지금 급가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엑셀을 살짝 밟았을 뿐인데, 이건 전륜구동이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전륜구동 모델도 정말로 많이 타봤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언덕길에서 투싼을 타신다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덕 주행에서는 이 트랙션을 좀 잃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싼 1.6 터보 가솔린 모델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결합되어 있는 이 차량 운전해보면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정차에 있을 때,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는 초반에 좀 동력을 잃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 동력이 100%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한 20-30%는 동력이 손실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차량은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게 운전자에게 체감이 될 정도로 이렇게 슬립이 일어난다거나 트랙션을 잃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이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투싼 페이스리프트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타보니까 파워트레인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신형 투싼을 추천드린다면 파워트레인으로만 본다면 2.0 디젤에 8단 자동 변속기 결합되어 있는 그 차량을 추천드릴 것 같긴 한데, 그 차량은 2.0이어서 토크도 43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는 디젤을 좋아하지, 하지만 우리는 디젤을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디젤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건 하나입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투싼은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가장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제가 시승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을 타본다면 만족도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승차감 자체가 좋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차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트레인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고 인테리어가 바뀐 부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투싼은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로는요, 신형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외장 컬러는 오션 인디고 블루 컬러입니다. 되게 유니크한 그런 컬러예요. 약간 다크 네이비 그런 색상인데 이 색상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다음 리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 투싼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